이 안압이 상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채티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채티한테 물어볼까요? 네.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거 꼭 알고 있는 건데 컨닝한 것처럼 되네요. 인공지능과의 눈 상식을 겨룬다 도전 AI 사회를 맡은 안과의사의 홍보위원장 박성배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안과의원을 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김성재입니다. 안과 전문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또 다른 게스트는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4o로 불리고 있는 가장 최신 챗GPT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4입니다. 애칭으로는 채티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퀴즈를 시작해볼까요? 사회를 보고 있는 저의 역할을 뺏어가네요. 우리 채티님과 김성재 선생님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편한 마음으로 대결에 임할 수 있도록 근황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의료에 어떤 방향으로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의료는 실제로 정보와 그다음에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AI는 정보 쪽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진료에서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비대면과 AI가 결국에는 이제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발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여건이라는 또 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멈추는 그런 위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하네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좋은 의견을 챗GPT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의료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성재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몇 가지 추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보 데이터 활용. 예를 들어 AI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 질병의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예방 조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 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이 의료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각각의 역할. 인공지능은 보조적인 도구로서 의료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저랑 거의 비슷한 거를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녹내장이라는 질환은 과연 어떤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질환인지, 해부학적 구조물을 손상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는 각막, B는 망막, C는 시신경, D는 홍채. 자, 객관식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저는 시신경입니다. C, 시신경을 택했습니다. 게스트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기 전에 채티는 또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제 답은 C, 시신경입니다. 생각보다 똘똘하네요.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은 눈에서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시신경이 손상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에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안압이 상승해서 시신경이 죽는 걸 녹내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인들만 좀 특이하게도 전 인구의 한 5% 정도는 시신경이 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안압이 정상인데도 시신경이 죽거든요. 그거를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하죠. 정상안압 녹내장이 전체 녹내장의 80%예요.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이 죽는다는 챗GPT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네. 대답하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를 초대한 이유가 너무 스페셜리스트들은 자기 분야만 알고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고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얕지만 브로드하게 많이 아는 저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녹내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황반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촬영을 하면 그 신경 통로를 통해서 시신경에 갔다가 뇌로 가는 이제 전달이 있습니다.
겁니다.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시신경 주위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 이상이 있었을 때 이제 녹내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신경입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좁고 깊게 말하는 스페셜리스트, 녹내장 스페셜리스트인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네, 계속 녹내장 얘기인데 주요 원인이 있죠.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안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압이 상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안구의 크기가 증가. B. 방수 유출 경로의 차단. 방수가 유출되는 곳에 저항이 올라간다. C. 망막이 손상된다. D. 시신경 이상이 생긴다. 이번에는 채티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채티한테 물어볼까요? 네, 자 채티 한번 대답해 주시죠.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B. 방수 유출 경로의 차단입니다. 예, 저도 B 방수 유출의 경로 차단인데 이거 뭐 알고 있는 건데 컨닝한 것처럼 되네요. 네. 네, 저도 B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수 유출 경로의 저항이 좀 올라가는 거죠.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네, 그래서 방수 유출 경로의 차단이라고 생각한 이유도 또 물어볼까요, 채티한테? 방수는 눈 안의 액체로 안압을 유지하고 눈의 형태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적인 눈에서는 방수가 눈의 전방과 후방을 순환하며 배출됩니다. 그러나 방수의 유출 경로가 차단되거나 방해를 받으면 방수가 눈 안에 축적되어 안압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녹내장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연차 안과 레지던트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녹내장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다 끝냈고요. 이번에는 황반 쪽, 망막 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황반변성, 우리가 실명의 3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황반변성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A. 흡연, B. 고혈압, C. 당뇨병, D. 고콜레스테롤. 이거 어려운데요. 이제 황반 변성이 노인성 질환이라서 나이가 들면서 결국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티의 대답을 컨닝해 볼까요, 한번? 저부터죠? 이번에는. 네. 자, 저는 그래도 A 흡연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채티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A. 흡연입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황반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보기의 위험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고혈압과 당뇨병은 망막 혈관에 손상을 주어 황반변성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망막에 지방 침착이 발생하여 황반변성의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흡연 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모두 황반변성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채티가 한 것 중에 가장 완벽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분야에 아주 얕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김성재 선생님,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각막 이식 수술입니다. 각막 이식 수술 후에 가장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인데요. 각막 이식은 좀 무섭죠. 근데 사실 눈이 무혈관 조직이잖아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식처럼 막 피가 많이 나고 이런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는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죠.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A는 각막 부종, B는 이식편 거부 반응, C는 백내장, D는 망막 박리. 아까 완벽한 대답을 해준 채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답은 B. 이식편 거부 반응입니다. 김성재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네 가지가 다 될 수가 있긴 한데 가장 주의해야 될 합병증으로 했을 때는 저도 채티와 같은 B, 이식편 거부 반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정답이네요. 제가 채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보기 중에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두 번째를 생각해 볼까요? 말하지 말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각막 부종. 네, A. 각막 부종. 똑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각막 이식 수술 후에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A. 각막 부종입니다. 오, 굉장하네요. 전문의 수준인데요. 이 각막 부종은 B의 이식편 거부 반응이랑 같이 연결된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맞고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각막 이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식 수술에서 해당이 되는데 우리 몸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은 좋은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균을 없애는 거죠. 근데 이식을 한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조직이죠. 이거를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이게 공격이 심해지면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고 결국은 그 장기는 망가지게 돼요.
기껏 애써서 이식을 했는데 그 장기를 쓸 수 없게 되니까 이식편 거부 반응이라는 거는 모든 이식 수술 중에서 제일 치명적이고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지금 막상막하여 4대4.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채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5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무엇일까가 질문입니다. 문제를 잘 봐주세요. 백내장의 원인은 무엇일까입니다. A. 노화, B. 염증, C. 유전, D. 외상.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A, B, C, D 4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만일 여기서 백내장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A의 노화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되게 킬러 문제네요. 이런 말장난 같은 문제를 채티가 과연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A. 노화입니다. 이 친구는 하나만 고르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미성숙한 단계라고 좀 보입니다. 이런 말장난 같은 질문에는 좀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발의 차이로 오늘의 승부는 우리 김성재 이사님께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점수는 안과의사 대표 김성재 선생님 5점, 그 다음에 우리 AI 대표 채티 4점, 김성재 선생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참여하신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세돌 기사님이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바둑 기사인 것처럼 오늘 수준을 보니까 아마 제가 챗 GTP를 이긴 마지막 안과 전문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네. 사실 진료 볼 때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궁금한 게 있을 때 챗 GTP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탐나는 그리고 키워주고 싶은 제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의학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티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도전 AI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김성재 선생님과의 대결에서 아쉽게도 마지막 문제를 놓쳤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성재 선생님께 축하드리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도전 AI와 함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또 새로운 문제들과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채티와 함께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AI 더 유익한 문제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